저는 11유로로 일주일 반찬을 만드는 식재료를 사러 리들에 왔어요. 식재료를 카트에 담고 제가 생각한 메뉴대로 장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오늘은 11유로로 9가지 반찬을 만드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해요. 11유로의 행복, 일주일 반찬 만들기입니다. 오늘도 슈퍼맘과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숨가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식재료입니다. 오늘 11유로에 일주일 반찬 만들기에는 기본 양념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본 양념은 집에 있는 양념으로 썼으니 그 가격은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재료로 맛있게 일주일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11.94유로 장을 본 거고요. 리들에서 장을 봤어요. 근데 제가 간 소고기를 샀는데 육가공 업체에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고기는 다시 레베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가격이 11.94유로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자세한 가격은 유튜브 더 보기란에 제가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제가 구매를 한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 5개를 냄비에 넣고 이제 삶아줄 거예요. 삶을 때는 식초나 소금을 넣으시면 계란이 안 깨지고 잘 익습니다. 자, 이제 끓는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익혀주세요. 삶아진 계란에 물 200ml를 넣으시고 간장 3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늘도 1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마늘은 기호대로 빼셔도 돼요. 그리고 설탕이나 요리당도 1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추도 약간 넣어주세요. 이제 계란이 갈색빛이 감돌도록 밑에가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서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란 장조림은 완성이 됩니다. 계란 색깔이 점점 진한 갈색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어주지 않으면 밑에가 눌러붙으니까 꼭 잘 저어주세요. 이제 계란이 다 색깔이 진해지면 불을 끄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깨를 뿌려 완성을 해줍니다. 간 소고기는 양쪽으로 반을 나눠주시고 오이는 끝쪽을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소고기 오이 볶음을 만들 거예요. 채칼로 얇게 밀어서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반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반찬이에요. 아주 맛있는 반찬입니다. 썰어진 오이에 소금을 넣고 소금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오이를 잘 섞어주시면 돼요. 소금의 양은 티스푼으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절이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금을 골고루 묻힌 오이를 한쪽에다 놔두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기도 이제 밑간을 해줍니다. 고기에 간장 3큰술을 넣어주시고 설탕이나 요리당을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미림도 2큰술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참기름도 약간 넣어주시고 후추도 약간 넣어주세요. 마늘은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조물조물 묻혀서 양념이 잘 배이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오이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정도 씻어주신 다음에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꽉 짜서 준비를 해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아까 간장 양념을 한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 고기가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시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고기는 센 불로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바싹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진 고기에 물 뺀 오이를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오이와 고기를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 간으로 나머지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오이에도 간이 돼 있고 고기에도 간이 돼 있어서 싱겁지 않고 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기에 참기름을 넣어서 따로 참기름 넣지 않고 깨를 넣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양파 반 개와 파 2뿌리를 다져서 볶음 소고기 고추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나머지 반 남은 간 고기로 이제 볶음 소고기 고추장을 만들어 줍니다. 파도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이제 잘게 다진 이 야채로 맛있는 볶음 소고기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궈진 팬이나 냄비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고기를 뭉치지 않게 잘 볶아주세요. 고기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니 기름은 따로 넣지 않으셔도 돼요. 고기가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시면서 볶아주세요. 마늘도 2큰술 정도 같이 넣어주시고 미림도 2큰술에서 4큰술 정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후추도 약간 뿌려주세요. 고기가 이제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시면서 포슬포슬 볶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풀어주시면서 고기를 볶아주세요. 포슬포슬 볶아진 고기 밑에 물기나 기름기가 없도록 바싹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포슬포슬 볶아진 고기에 다져놓은 양파와 파를 넣고 다시 센 불로 볶아주시면 돼요. 물기가 없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볶아진 고기에 고추장을 넣으시면 돼요. 고추장의 비율은 고기와 1:1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고기와 고추장이 잘 융화가 될 수 있게 섞어 주시면 돼요. 잘 타지 않도록 이제 불을 조금 약간 내리신 다음에 잘 볶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당이나 설탕, 매실을 추가적으로 한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따로 설탕이나 요리당을 넣지 않고 매실청을 2큰술 넣어 주었습니다. 매실청을 넣고 이제 잘 한 소끔 끓여주시면 볶음 소고기 고추장은 완성이 됩니다. 매실청을 넣으시면 더 감칠맛이 있으니 설탕이나 요리당 대신에 넣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이제 불을 약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갈아놓은 깨를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찍어서 한번 맛을 보시고 단맛은 기호대로 맞추시면 돼요. 이제 불을 꺼준 다음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맛있는 소고기 볶음 고추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자로 다음 반찬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감자는 4개를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서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 감자로는 매콤 감자조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셔야지 부서지지 않아요. 양파 반 개도 썰어서 감자와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냄비에 넣고 매콤 감자조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감자는 냄비에 넣고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주시고 소금을 넣고 약간 밑간이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간을 해줄 건데요. 마늘 1큰술을 넣어주시고 간장을 6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장의 양은
감자의 양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도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이나 요리당도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넣고 단맛을 맞추시면 돼요. 저는 흑설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국물이 좀 쫄아들 정도로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감자조림에 밥을 비벼 먹을 거라서 국물이 자작하게 했어요. 완성이 된 감자조림에 불을 끄고 참기름을 둘러주신 다음에 깨를 뿌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가지 요리를 해볼 겁니다. 가지는 깨끗하게 씻어서 양쪽 꼭지를 잘 제거를 해주시고 반으로 썰어서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썰어놓은 가지와 다진 파는 이제 달궈진 팬에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먼저 마늘 1큰술과 파를 넣고 볶아주신 다음에 가지를 넣고 잘 볶아주세요. 가지는 기름을 흡수하는 야채이기 때문에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볶다가 물 반컵 정도를 넣고 찌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가지가 골고루 잘 익을 수 있게 골고루 저어주시면서 볶아주세요. 간장 6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도 약간 넣고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도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넣고 같이 고춧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가지가 다 볶아졌으면 기호대로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깨도 솔솔솔 뿌려서 마무리 해줍니다. 이제 참치볶음을 할 건데요. 참치는 미리 기름을 빼서 준비를 해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채친 양파와 다진 파, 마늘 2큰술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기름 뺀 참치를 넣어주시고 덩어리가 진 참치를 잘 풀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밑간은 간장 2큰술, 요리당 1큰술, 후추 조금, 미림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 재료가 잘 섞이고 융화가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볶지 않으셔도 돼요. 참치볶음이 완성이 되면 불을 꺼주신 다음에 참기름과 깨를 뿌려 마무리를 해주세요. 계란 4알을 깨서 그릇에 담고 채친 야채와 채친 햄을 넣고 계란 지단처럼 붙여서 요리를 해줄 거예요. 햄은 먹기 좋은 크기로 원하시는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저는 길게 채쳐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채쳐서 계란에 넣고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이제 계란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야채는 파, 그리고 양파, 당근 이렇게 3가지 넣어서 색깔을 좀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썰어놓은 야채도 계란에 함께 넣어서 이제 달궈진 팬에 넓게 부침개처럼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살짝 팬에 넣어주시고 계란을 다 부어서 넓게 크게 붙여주시면 돼요. 부침개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넓게 펴서 붙여주시면 돼요. 뒤집는 거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넓게 붙여주세요.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중불로 맞춰주시고 어느 정도 밑면 계란이 다 익었으면 4등분으로 뒤집개로 잘라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개로 4등분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반대쪽도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뒤집어 줍니다. 반대쪽도 잘 익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김 식혀서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으로 썰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반쪽 햄도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두께로 썰어 주신 다음에 계란 1개를 넣고 이제 계란물을 입혀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다진 파를 위에 올리셔도 되고 파슬리로 올려서 색감을 조금 더 맛있게 해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 파슬리를 위에 올려서 더 맛있게 그렇게 색감을 좀 더 내주었습니다. 파슬리를 뿌려주시면 되고 너무 불은 세지 않게 해주세요. 금방 타니까 이렇게 파슬리를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요리입니다. 감자 3개를 얇게 채쳐서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요리는 감자채 볶음입니다. 두께는 원하시는 두께로 썰어 주시면 돼요. 저는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써는 편이라서 저는 얇게 채를 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게 좋으시면 약간 두께감 있게 썰어 주셔도 돼요. 양파도 4분의 1쪽 채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당근도 3분의 1개 채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야채가 준비가 끝나면 이제 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기름을 둘러주신 다음에 야채를 다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볶는 시간은 모든 야채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기본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고 너무 처음부터 소금을 많이 넣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어느 정도 감자가 익으면 맛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간을 보고 부족한 간을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저만의 꿀팁인데 저는 감자 볶을 때도 물을 조금 넣거든요. 약간 찌듯이 볶으면 식감도 더 좋고 익기도 더 빨리 익어서 저는 물을 약간 넣어줍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감자도 다 익었으면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세요. 감자채 볶음에 참기름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참기름 넣으면 풍미가 확 살아서 더 맛있는 감자채 볶음이 됩니다. €11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 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